안녕하세요. 화학으로도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 이온 결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화학 결합의 종류에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었죠. 오늘은 제일 첫 번째 이온 결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개념. 비활성 기체와 옥텟 규칙. 비활성 기체는 18족 원소로 매우 안정한 기체입니다. 옥텟 규칙은 우리가 문어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죠? 옥토푸스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쓰이는 옥타라는 것이 숫자 8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도 8개, 8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몇 개? 8개를 채워서 결국 목적은 안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화학은 안정해지기 위해서 반응을 하고 안정해지기 위해서 물질을 만들어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원자들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2단원에서 배웠어요. 그런 특징을 가진 원자들이 더욱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만드는가를 배우는 것이 3단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원자들이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는 그렇죠. 안정해지기 위해서예요. 자, 다시 이제 전자 배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자 배치했을 때 현대적 모형으로 우리가 1s, 얘가 2s, 얘가 2p, 얘가 3s, 3p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헬륨 원자번호 2번이에요. 2번이란 얘기는 중성 원자가 될 때 전자도 2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2개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채워서 이렇게 2개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죠. 보어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 제일 첫 번째 껍질. 전자 배치라는 건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전자 배치를 그려보는 건데 보어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 제일 첫 번째 껍질 K 2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현대 원자 모형에 의하면 오비탈로 표시해보면 이렇게 쓴다. 그러면 10번 네온도 18족이었죠. 네온은 전자가 10개.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제 6개 남았죠? 6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죠?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나요? 그게 아니라 훈트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간 후에 전자가 더 있다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총 10개가 들어갔죠. 그러면 보호의 원자 모양에 의하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8개가 들어가면 전자 배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현대적 오비탈로 쓰면 1s2, 2s2, 2p6. 이게 첫 번째 껍질, 이게 두 번째 껍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르곤 18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K2, L8, M, KLM 8. 1s2, 2s2, 2p6, 3s2, 3p6이 되겠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의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의 개수를 확인해 봤더니 헬륨은 몇 개죠?
2개, 가장 바깥쪽 껍질 8개, 가장 바깥쪽 껍질 8개. 오비탈을 봐도 그래요. 2개, 8개, 8개가 되죠. 그러면 1주기를 제외하고 나서는 18쪽 원소의 가장 바깥쪽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씩 들어있다? 8개씩 들어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가 다른 원자랑 결합하지 않고 혼자 존재하는구나. 그럼 다른 원자들도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 바깥 껍질에 전자 8개를,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우고 싶어 하겠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규칙이 옥텟 규칙입니다. 그러면 다시 더 밑으로 내려와 보면 옥텟 규칙이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옥텟 규칙이란 18쪽 원소, 즉 비활성 기체 이외의 원소들이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전자를 얻거나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온 결합한다고 얘기하고, 전자를 공유한다, 공유 결합한다. 공유에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비활성 기체와처럼, 또는 18쪽 원소처럼 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해서 안정해지려는 것. 여기서 핵심은 가장 바깥쪽 전자, 최외각 전자가 8개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온 결합을 하거나 공유 결합을 하거나 또는 금속 결합을 하거나. 그러면 이온 결합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이온 결합은 주로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만날 때 이루어져요. 이렇게 구분을 졌다는 건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끼리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금속 결합은 금속 원소에서의 결합을 금속 결합이라고 합니다. 물론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해서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는. 근데 주로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결합될 때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는데 왜 그런가를 한번 보면,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온 결합을 한다고 말했죠. 그러면 우리가 나트륨 한번 볼까요? 나트륨은 몇 번이었죠? 11번, 전자가 11개, 2개, 8개 채우고 나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나요? 1개 있죠. 그러면 옥텟 규칙이 뭐였죠? 몇 개를 채우려고 한다? 8개를 채우려고 한다. 그럼 8개를 채우기 위해서는 7개를 채우거나, 반갑죠? 오랜만에 학교 벨소리. 자, 여기 7개를 채우거나 아니면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 전자 1개를 없애면 마지막 3번째 껍질이 없어지죠? 그러면 2번째 껍질에 몇 개만 남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만 남아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7개를 채우시겠어요? 1개를 버리시겠어요? 1개를 버리죠. 그렇죠? 그럼 이 전자 1개를 버리는 순간, 전자 1개를 빼내면 얘는 원래 나트륨 원소니까 양성자는 11개가 있겠죠. 그러면 1개를 빼는 순간 마지막 껍질이 벗겨지면서 최외각 전자가 8개가 돼요. 대신 양성자는 11개, 전자는 몇 개? 10개가 되니까 얘는 중성이 아니라 더 이상 중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양성자가 하나 더 많아서 양이온이 된다. 됐나요? 그럼 또 한번 해보죠. 옆에 있는 마그네슘. 마그네슘도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2개죠.
체각전자 2개를 8개로 만들려면 몇 개를 채워야 돼요? 6개를 채우거나 아니면 더 쉬운 방법은 전자 2개를 빼면 됩니다. 전자를 2개를 뺐더니 세 번째 껍질이 없어지면서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돼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고 안정해졌죠? 안정해지는 대신에 얘는 이제 더 이상 중성 원자가 아니라 이온이 됩니다. 이온이 될 때 마그네슘은 양성자가 12개, 전자는 몇 개? 10개. 그러니까 이가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알루미늄도 한번 볼까요? 알루미늄도 가장 바깥쪽 껍질에 3개. 8개를 채우기 위해선 5개를 전자를 더 채우는 것보다 몇 개를 3개를 버리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렇게 3개를 버리고 나니 가장 바깥쪽 껍질에 8개가 돼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지만 양성자는 13개, 전자는 10개. 그래서 3가 양이온이 됩니다. 그럼 그 옆에 산소를 보면 산소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네. 6개인데 8개를 만들기 위해서 6개를 버리는 게 편한가요? 2개를 받는 게 나은가요? 그렇죠. 전자 2개를 채우는 게 더 좋죠. 전자 2개를 채웠더니 바깥쪽 껍질에 8개,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요. 대신 양성자는 몇 개? 그대로 8개, 전자의 개수만 달라진 거죠. 이번에는 오히려 양성자보다 전자의 수가 많아요. 그러면 음이온이 되겠죠. 음이온, 전자를 몇 개 더 얻었죠? 2개를 더 얻어서 이가 음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염소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7개가 있어요. 최각 전자가 7개. 그러면 1개를 채울까요? 7개를 버릴까요? 1개를 채우겠죠. 그럼 1개를 채워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킵니다. 얘는 양성자는 17개. 여기는 껍질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껍질이 하나 더 필요해서 4, 5, 6, 7, 8. 전자 8개를 채우면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고 대신 염소 이온이 되는 거예요. 전자가 1개 더 많으니까 일가 음이온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왼쪽 4개는 안정해졌을 때 비활성 기체 누구와의 전자 배치가 똑같아지나요? 전자껍질 2개의 전자껍질 2개고 최각 전자가 8개가 되는 네온의 전자 배치랑 똑같아지죠. 얘는 이온이 됐을 때 누구와의 전자 배치가 같아지냐면 비활성 기체 네온과의 전자 배치가 동일해져요. 반면에 염소는 전자 배치가 세 번째 껍질까지 있죠. 누구와 같아지나요? 즉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아지죠.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그래서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만들어지는 거고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만들어지는 건데 양이온은 보면 양이온을 보면 보통 이 세 개는 지금 양이온이 됐죠.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더 좋은 거고 얘는 전자를 얻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보면 얘는 1족, 2족, 13족 원소예요. 얘는 16족, 얘는 17족 원소죠. 그쵸? 자, 우리 주기율표 잘 생각해봐요. 주기율표를 잘 생각해보면
제가 주기율표를 다 빼버렸나 보네요. 주기율표를 잘 생각해보면 1족, 2족, 3족. 이게 뭐였죠? 금속이었죠. 16족, 17족, 비금속이었죠. 금속은 앞에서 봤더니 주로 뭐가 되었다? 양이온이 되었다. 아, 비금속은 주로 음이온이 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으면 서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당기는 힘이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온 결합은 주로 금속과 비금속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던 이유를 알겠죠. 일단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돼야 되는데 양이온이 되는 애는 주로 금속이고 음이온이 되는 애들은 주로 비금속이다 보니 이온 결합은 주로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럼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우리가 2단원에서 금속의 특징이 뭐였죠? 금속은 왜 전자를 잃어버리는 걸까? 얘는 이온화 에너지가 작았죠. 이온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럼 비금속의 특징이 뭐였죠? 2단원에서? 전자 친화도가 컸죠. 전자 친화도가 커서 전자를 얻는 거예요. 여기 커서가 있네요.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 전자 친화도가 커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어 형성하는 거고, 전자 친화도가 큰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음이온이다. 여기까지 어렵나요? 다시 복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여기예요. 자, 봐봐요.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양이온이 된다. 비금속은 옥텟 규칙을 만족시킬 때 전자를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음이온이 된다. 그래서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온 결합 물질이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장을 채우면, 자, 1족 원소는 금속 원소였어요. 그죠? 금속 원소. 누구를 제외하고, 수소를 제외하고 금속 원소였는데, 얘는 주로 전자 한 개를 잃고 옥텟 규칙을 만족시킨다. 이건 왜 결합을 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예요.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전자 한 개를 잃고 일가 양이온이 되고, 수소도 마찬가지. 수소도 뭐가 되나요? 비금속이긴 하지만 이렇게 된다. 2족 원소는 역시 금속인데 전자 두 개를 잃고 이가 양이온이 돼야 옥텟 규칙을 만족시킬 수 있다. 알루미늄 아까 했죠. 그 다음에 16족 원소 비금속인데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이가 음이온이 돼야 옥텟 규칙을 만족시킬 수 있다. 17족 원소 비금속이었죠. 전자 한 개만 얻으면 옥텟 규칙을 만족시켰죠. 그래서 일가 음이온이 된다. 우리 한번 써볼까요? 일가 음이온. 자, 플로린, 염화, 브로민. 그러면 이가는 산소 2-, 황 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질소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얘는 5개가 있는 거죠. 체외각 전자가 15족. 체외각 전자 5개가 있어요. 그럼 3개를 채우는 게 나은가요? 5개를 버리는 게 나은가요? 3개를 채우는 게 낫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온이 된다면 이렇게 3가 음이온이 되겠죠. 알루미늄도
3가 양이온이 될 거고. 이쪽 원소 한번 써볼까요? 베릴륨은 2가, 마그네슘도 2가, 칼슘도 2가 양이온이 되겠구나. 아까 수소는 썼고 리튬 1가, 나트륨 1가, 칼륨 1가가 되겠구나. 밑에 제가 그림을 드린 이유는 전자 배치를 확인하고 한 번 더 확인하라는 얘기죠. 최외각 전자를 확인하고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어떤 것이 좋은가? 자, 그러면 우리가 13조까지 얘기했고, 그리고 여기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 여기는 음이온이 되기 쉽다. 그리고 얘네는 자기 스스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잘 결합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디가 남죠? 여기가 남아요. 여기 보면 질소가 음이온이 되면 아까 3가 음이온이 되겠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럼 14조군요. 탄소랑 규소는요, 선생님? 얘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4개죠. 4개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4개를 버리는 게 낫나요? 4개를 받는 게 낫나요? 비슷하죠? 고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얘는 이온 결합을 하지 않고 주로 무엇을 한다? 공유 결합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공유 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가? 뭔가를 공유한다는 느낌이 오죠. 우리가 1학년 때도 살짝 배웠어요. 그럼 오늘은 일단 이온 결합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온 결합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오늘 여기였습니다. 화학 실력이 쑥쑥.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